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부동산이 요즘 폭등이다, 아니면 뭐 반등의 시작이다, 뭐 상승 전환했다라고 이렇게 여러 말들이 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2주 연속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대세 상승 내지는 일시적 현상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선택은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서울 아파트 가격 2주 연속 상승이 대세 상승인지 아니면 일시적 현상인지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핵심은 부동산 거래량을 눈여겨보시면 된다라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과 주식 거래량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주식의 거래량은 주식이 거래된 수량을 우리는 주식 거래량이라는 거죠. 즉 주식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은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식 대금도 증가가 되고 또 사고 파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주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식의 거래량은 주가 지수와 함께 주식시장 경기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경합을 해가지고 거래량이 증가된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 지수의 상승이라는 것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경합, 즉 산다는 사람도 많고 판단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증가되겠죠. 그러면 주식 거래는 그러면 주가 지수는 상승한다는 얘기고요. 주가 지수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감소됐다는 얘기예요. 즉 판단한 사람은 있는데 산다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거래량이 감소된다는 얘기고, 거래량이 감소된다는 얘기는 주가 지수 또한 하락한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됐다는 얘기는 산다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증가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런데 산다는 사람이 없어요. 매수자가 없어. 판단한 사람이 있는데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거래량이 축소가 되겠죠.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도 하락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주식시장이 됐든 부동산 시장이 됐든 거래량은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투자 타이밍을 잡을 때 이 주식과 부동산은 공통점이 있다면 거래량을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주식시장의 역대 바닥과 거래량인데요. 먼저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1997년도 하반기에 외환위기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지수는 이렇게 급하락을 했죠. 그리고 1998년도에 바닥이 형성됐네요. 그때 종합주가지수가 277.37입니다. 그 밑에를 바로 보시면 바로 거래량이라는 거죠. 거래량. 그러면 1992년부터 1999년도까지 우리가 밑에 보면 거래량이 있어요. 거래량이 있는데 요 밑에 있는 빨간색 선은 뭐냐 하면 평균 주식 거래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998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일시적인 반등과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277.37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가 넘어갔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급등했다라고도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바닥을 눈여겨보시면 1998년도 하반기부터 1999년도까지 이 거래량을 보세요. 이 거래량을 보시면 빨간색 박스에 있는 거래량을 보시면 1992년부터 1998년도까지의 거래량보다 1998년도 하반기부터 1999년도에 요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앞선 해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이 터짐으로써 뭐한다? 1998년 하반기부터 2000년도까지 이렇게 주식이 1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주가지수의 상승을 맞이했다는 거죠. 자, 또 그 다음 화면 보시면요. 우리가 2008년도에 또 외환위기가 또 발생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2008년도 하반기에 이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까지 갔다가 다시 892.16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급하락이죠.
그러면 요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008년도 하반기 당시에도 바닥이다 아니다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거래량을 한번 또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2008년도 하반기의 거래량을 보시면 밑에 보시면 또 나와 있죠.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요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8년도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또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저점인 892.16포인트에서 2231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그런 계기를 맞이한 거죠. 그럼 요즘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냐? 그것은 바로 바닥을 확인하고 거래량이 터지면 그때 본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만큼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사실 또한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렇다면 서울 부동산의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2018년 1월달부터 2019년 5월달까지의 서울의 월별 거래가 된 그런 거래량입니다. 2018년 1월달에 1198건, 2018년 2월달에 11,112건 등등 해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많이 올랐죠. 10,000건 이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2014년 4월 달에는 2,395건, 2019년 5월 달에는 2,433건, 즉 많이 거래된 시점에 비해서 현재 시점은 부동산 거래량이 거의 반의 반토막 이상으로 조조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서울 월별 거래량의 평균 거래량을 살펴보면요. 평균으로 살펴본다면 6,028건이 되는 거예요. 즉 평균 잡아서 6,028건 이상이면 호황이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거고 6,028건 미만은 거래량이 많이 축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 연도별 4월달 거래 건수를 보면요. 2010년도 4월달 거래 건수가 3,630건, 2011년도 4월달 거래 건수가 5,313건, 2015년도 서울 4월달 거래 건수가 13,716건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8,462건, 2018년도는 6,203건이죠. 그 다음에 2019년도 4월달에는 2,395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19년 5월달의 거래량은 2,433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의 연도별 4월달 평균 거래량을 본다면 6,631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2019년 4월달 거래량은 2,395건, 요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5월달 또한 마찬가지예요. 2,433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즉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 2015년 13,716건에 대비한다면 반토막은커녕 반의 반토막도 안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처럼 이 거래량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 이런 거래량을 가지고 서울 부동산이 반등이다, 또 상승 전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과하게 표현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서울 부동산이 반등이다 또는 서울 부동산 반등이 아니다 라고 선택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서울 부동산의 거래량을 확인을 반드시 하시라는 얘기예요. 특히 부동산 거래량 중에서 꼭 확인해야 될 부분, 그 첫 번째로 본다면 전달 대비해서 거래량이 증가되었는지 증가되지 않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저번 달에는 2,500건인데 이번 달에는 2,600건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거래량이 최소와 최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번 달 대비 100건이 올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래량이 증가되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달 대비로 본다면 30% 이상이다 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좀 반등 신호가 오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앞선 석 달 동안의 거래량 증가 유무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즉 1월달, 2월달, 3월달에 비해서 4월달에 보니까 앞선 석 달에 비해서도 한 30% 이상 꾸준하게 상승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상승 전환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월 달에 예를 들어서 2,500건, 2월 달에 뭐 3,500건, 4월 달에 뭐 5,500건, 이런 식으로 본다면 앞선 석 달 동안의 거래량이 상승으로 전환돼서 이제 더 상승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선 12달 동안에, 즉 1년 동안의 거래량이 증가 유무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꾸준히 30% 이상의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본다면 연도별 거래량 증가 유무도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눈여겨보는 그런 거래량은 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연도별 거래량 증가 유무라는 거죠. 이걸 보시면 뭐 일주일의 상승, 또 한 달 동안의 상승, 이거 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일주일 동안의 변동 사항을 가지고 그리고 한 달 동안의 변동 사항을 가지고 대세 상승이다, 대세 하락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넓게 보고 크게 보시라는 얘기죠. 1년 단위의 거래량을 꼭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어제 강의처럼 이 나무를 보지 마시고요. 숲을 보지 마시고요. 큰 산맥을 여러분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산맥을 보시면 부동산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부동산의 큰 틀에 익히는 과정에서 한 가지 더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서울 연도별 월 평균 거래량을 눈으로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서울의 월 평균 거래량 기준이 6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6천 이상이면 상승 중이다, 상승기다, 재미가 좋다라고. 그리고 6천 이하면 뭐 하락기 내지는 뭐 하락을 했구나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큰 틀에서 탁 잡아드리면 이렇게 잡아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6천이 넘어서 사도 그렇게 늦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2010년도 3,630건에서 2011년도 5,313건, 즉, 야, 이거 많이 늘었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는 그 다음에 4,026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또 많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야, 이거 2011년도에 이거 뭐 상승할 줄 알고 샀는데 2012년도니까 또 하락기네, 불안하네. 그럼 또 어떤 심리가 다가옵니까? 부동산을 팔고 싶은 심리가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냥 기준선이 6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평균 거래량 6천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여러분들이 6천 이상이 있다는 매수를 해도 된다는 느낌. 그리고 6천 이하일 때는 6천이 넘어서는 것을 확인하신 이후에 이렇게 투자를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서울 월별 거래량을 놓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1월 달부터 해서 2019년 5월 달까지 해서 매달 거래량을 분석을 해봐도 마찬가지죠. 평균으로 잡아드리면 6,028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서울의 월별 거래량 기준이 6,028건이므로 6,028건 이상이면 호황이다, 재미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서울의 월별 거래량이 6,000건 이하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부동산 경기가 재미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2018년 1월달 거래량이 1,198건, 2018년 3월달 거래량이 13,817건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는요, 2019년 5월달에는 2,433건, 즉 어떻게 보면 반등의 반등, 이런 얘기도 함부로 꺼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치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앞서서 우리는 주식과 주식 거래량의 관계,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과 부동산 거래량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마쳤죠. 그렇다면 서울 아파트 가격 2주 연속 상승, 내지는 앞으로 또 이런 뉴스가 나오겠죠. 서울 아파트 가격 뭐 3주, 한 달 연속 상승, 또 서울 아파트 가격 뭐 2달 연속 상승, 이런 뉴스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런 뉴스를 가지고 우리가 대세 상승이다, 내지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셨다면 여러분은 작은 답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대세 상승을 이야기하든지, 누군가가 일시적 현상이고 하락이다 라고 말을 하든지, 누군가는 이건 보합이다 라고 말을 하든지, 판단은 여러분이 내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판단을 내리시기 위해서 제가 기준점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